자, 이제 8번 테마겠다. 8번 테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용도 지역별로 행위 제한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8번 테마에 밑에 기출 유형 나와 있네요. 보시면 자, 1번 문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죠. 아파트죠. 아파트 하면요. 이 건물 층수를 묻지 않습니다. 층수는 묻지 않고 그 층수 가운데서 주택으로 이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전체 건물 층수 가운데에서 5개층 이상 설 때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요, 전층이 다 주택으로 선다 해도 최소한 5층 이상이 나와야 된다. 1, 2, 3, 4, 5층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기 녹지입니다. 녹지부터 관농자, 시골 농촌 말 말하죠. 농촌 말들은요, 다 청수가 4층이야. 청수가 제한받습니다. 아파트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종자 붙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종자 붙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요 두 장소는요, 저층, 4층이야. 단독 중심해가지고 아파트가 건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상업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은요, 주택 건설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모든 주택이 안 되니까 아파트가 역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전용공업지역, 모든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또 일반 공업지역은요, 아파트에 대해서 허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빼고요. 보면 이게 어딥니까? 녹지부터 그러면 저기 이종이죠? 이종 주거지역들,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들, 또 중일근 상업지역들, 중심 일반, 그다음에 유통 빼고 걸린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 공업지에서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포함된 것이 4번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항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일반 음식점을 조례에서 정한데도 허용 안 되는 장소가 어디냐랍니다. 일반 음식점. 전용입니다. 전용 주거는요. 전용 주거 지역들은 이종 건성이 대부분 안 돼요. 이종 건성이 조례에서도 못 정합니다. 못 정하는데 종교 집회장 말고는 대부분 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일반 음식점 안 됩니다. 일반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전용 주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종교 집회장 말고 대부분 안 됩니다. 아예 안 돼. 안 되니까 1번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3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조례는 뺀다. 조례를 빼고 나서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딱 보시면요.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요. 이 안에서 농어가주택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보면 초등학교 5분만 실제 조례 빼놓고 법령에서는 이것만 딱 정합니다. 해서 5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4번입니다. 준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이냐입니다. 일단 주거지겠죠. 고물상에 있으면 시끄럽죠. 안 되겠습니다. 일단 빼버리고요. 격리병원 뭡니까? 무슨 위험한 병원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반 숙박시설 허용이 안 됩니다. 빼고요. 자, 그러면 단란주점은요,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일체 주거지 허용 안 됩니다. 안 되고요. 4번처럼요, 체육관 등인데, 체육관 등이 관람석이 아주 큽니다. 1천 이상이면 문화재표입니다. 이건 안 되지만요, 관람석이 없거나 1천 안 되어서 그냥 운동시설은 주거지에 있으면 좋습니다. 4번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잡는 문제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5번 갑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바로 일반 주거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할 겁니다. 자, 편리한 주거 지역에서 조례는 빼고 법령에서 안 된다. 법령에 보시면요, 주거 지역 속에는 일단은 조례에서 허용하긴 해도요, 조례에서 허용하긴 해도 이제 원래 원칙적인 법에서는요, 주거 지역에서 이종 건생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 건생.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종 건생 안 됩니다. 1번 안 됩니다. 교회 기숙사, 양수장, 고등학교, 학교들 단독은 된다. 근데 동물미용실, 동물병원들 다 이종 건생은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서는 주거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1번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이걸 보려고요, 지역 경제는 싹 다 볼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훈련하시고 감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문제 쭉 나오네요. 자, 요 건폐율과 용적률 순서 맞춰라 문제는 제가 푸는 상이 아니겠죠. 단순히 암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용도시역 1, 2, 1, 2, 3 준, 중일, 유건, 전일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그 순서에 따라서 건폐율 5, 5, 6, 6, 5, 7, 9, 8, 8, 7, 7, 7, 7,
4,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1005, 1003, 1100, 900, 3, 3, 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100. 그 순서 묻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이거 맞춰보십시오. 그래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 요 다음 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를 갑니다. 34페이지에 기출 유형들 참 많이 있네요. 이거 풀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출유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해당 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지역에서 최대 허용되는 용적률이 200%다. 근데 이 건물 상태에서 정축 가능한 수는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요 건물 딱 보니까요, 대지가 있고 지하가 있습니다. 있고 요 위에 보니까 지상 2층이죠. 2층이 있는데 1층은 또 반쪽이네요. 반이 무엇을 쓰고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대지가요, 일단은 대지가 얼마냐? 대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하층이 음식점 500이다 합니다. 500 그거 있고요. 1층 보니까 점포가 300인데 나머지 200이 뭐냐? 주차장으로 200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위에 제일 위층 사무실로서 이제 500제곱미터 쓰고 있다 합니다. 근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다. 용적률이라만 딱 나면요, 지하층은요 몽땅 무조건 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요, 용적률하면 지하층은 무조건 뺍니다. 빼고요. 또 지상에 있는 주차장 또 빼야 됩니다. 이것도 빼줍니다. 빼주니까 현재 이 건물은요, 1000분의 요거 두 개 합하면 800%입니다. 가 현재 이 건물의 용률입니다. 그럼 80%입니다. 80%. 맞죠? 주고 80% 나옵니다. 요 지역에서 200%가 허용되겠다는 거예요. 200%. 그러면 추가로 120%의 정축이 가능합니다. 대지 1000에 대한 120%, 그러니까 1200제곱미터의 추가 정축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4번 되겠죠.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타 관련 지문 밑에를 쭉 보겠습니다. 이 지문들 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자, 보시면 재축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이 이제 이후에 뭔가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해당 그 건축물 규모라든지 이런 용도 건물은 지금 지을 수 없습니다. 없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 건물을 일부러 요 이후에 뭐 신축을 한다, 또 일부러 정축한다, 또 일부러 개축한다 등 할 때는요, 요 바뀐 법에 맞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 안 커진다, 대수선한다, 또는요 어떤 재해 때문에 멸실되어서 재축을 할 때는요 종전처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강화되어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축은 강화되어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하겠습니다. 재축과 대수는요 법령 변경에 관계없이 이전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할 때 일부러 신축, 정축, 개축 할 때는 법에 맞춰야 됩니다. 바뀐 법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등 설치할 때는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눈치는 안 봅니다. 하지만 용도 구역 제한은 받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시설은요,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이 어떠하든지, 용도 지구가 어떠하든지, 도로 설치할 때는 그런 거 눈치 안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3번 보시면 관리 지역이 세분 안 되었다라고 해도 보전 관리에 준해서 행위자는 받는다 했었죠. 3번 질문 이제 X고요. 4번 보시면 도관 농자로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이 안 되어진 장소에 건축 제한 적용할 때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제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 하지 않는다. 그 건물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5번 질문입니다. 관리 지역이 세분 안 되었다 할 때는요, 세분 결정할 때까지 뭡니까? 보전 관리죠. 그래서 5번 또 X고요. 6번에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할 때 보전 녹지다 나오네요. 자, 토지의 적성평가 등 때문에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이 있다 할 때 건축은 금지가 아니고 보전 관리 지역에 맞춰서 건축하면 됩니다. 10번 질문도 X죠. 참 자주 나오죠. 자,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될 수가 있다. 될 수 없죠. 용도 지역은 절대 상호간에 중복 안 된다. 하지만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 상호간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질문 X 보시고요. 자, 용도 지역인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란 용도 지구 집어넣을 수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하나의 토지가 두 군데 이상의 용도에 걸칠 때 이 문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막 응용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십시오. 공을 하나, 위에도 하나, 둘, 셋, 밑에도 하나, 둘, 셋 해서 또 하나 이렇게 꼭 구분하십시오.
이때 전체 대지 면적, 전체 대지의 면적입니다. 대지의 면적이 나올 것이고요. 각각 뭐 A, B 해가지고요. A, B 지역에 요 지역의 면적, A가 포함된, B가 포함된 면적, 다음에 이쪽에 용률, 정률, 요걸 대비했을 때 요쪽 정말 최대 허용되는 바로 연면적, 요것을 딱 두 개를 구분하시고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최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나옵니다. 최대 건축 가능한 연면적. 이렇게 해서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채워주는 것만 아시면 답은 다 풀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전체가 1000이다. 1000이다. 현재 요구물이 다 1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하는데, 자, 그 중에 700은 2종 일반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종 일반. 그럼 나머지가 1000에서 700배면 300 아닙니까? 일단 1종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종 일반 주거에서의 최대 허용되는 용적률은 150%다 되고요. 이쪽 지역은 딱 보니까 100%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빈칸 채우면 됩니다. 빈칸 채우면 돼요. 1000에서 700배면 300 아닙니까? 300이 된다. 300을 딱 채워 넣으시고요. 700 곱하기 150% 하면 맞습니까? 1050 되겠네요. 1050. 이쪽은 300 곱하기 100%하면 300 아닙니까? 두 개 합하면 1350 최대 건축 가능한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답은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또 2번 볼까요? 2번. 이렇게 막 빈칸 탁탁 채우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것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대지가 전체가 또 1000이다. 1000이다. 그런데 이 중에 2종 일반 주거에서 이쪽 2종인데 2종 일반 주거에서 최대 건축을 가능한 것이 얼마냐? 2종 일반에서만 1200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대지 이때 밑에 또 한쪽에 또 생산 녹지네요. 요 생산 녹지라는 것이 있다랍니다. 녹지가 있어요. 이쪽은 50%다. 50%다. 되어 있다. 자, 이쪽 2종 일반 주거에서의 용적률은 20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무엇을 곱해서 2배 곱하니까 1200이 나왔다. 곱하기 2, 1200 하면 600입니다. 600이죠? 600을 딱 채워넣으시고 1000에서 600을 딱 빼면 400 아닙니까? 400. 이쪽은 400에서 2분의 1이죠. 200입니다. 200. 요거 두 개 더하면 1400 이렇게 또 답이 딱 이렇게 나온 것이죠. 간단히 나옵니다. 또 3번, 북한의 3번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다시 자, 전체가 500이다. 500인 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40%니까 어떻습니까? 40%가 1종인데 40%다. 500에 40%고 420, 200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60% 뭡니까? 나머지 60%는 자연녹지다. 자연녹지인데 나머지는 300 아닙니까? 300. 딱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종 지천 중에서 용적률 80%입니다. 80%다 되어 있고요. 이쪽은 밑에 50%다 되어 있습니다. 자, 28, 16, 160제곱미터죠. 80%니까. 그 다음에 3, 55, 150입니다. 두 개 다니까 310이 간단하게 답이 착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틀 가지고 빈칸만 채우시면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테마 9번 이제 용도 지구에 관한 문제들 훑어보겠습니다. 용도 지구. 오른편의 기출 유형 보십니다. 용도 지구는 정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시가지 경관, 주거지역에서 양호한 환경 조성이다 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 미관지구 또 간단하게 보시고요. 답은 3번에서 잘 뜹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역사문화적인 건축물 자체에 미관 유지한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런데 건축물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시설과 지역들의 보호와 보존한다 하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입니다. 답은 3번 X죠. 그래서 지금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설명입니다. 딱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요 자연취락지구는 특정 용도 지역,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취락에 정한다 되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에 정한다. 이렇게 위치가 제한받는 취락지구는 위치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안에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바로 집단 취락지구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도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41페이지를 가보세요.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묻습니다.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원칙은 그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것이 원칙인데, 근데 고도 지구일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다음에 공항시설 보호구역은요, 공항시설법. 그 다음에 저 개발지령지구들은 개발계획이나 또는 각종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이다. 그 다음에 저기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걸 아시고 딱 보시면 돼요. 해서 기억 보시면 경관지구는 이제 별다른 말 없으면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계획가 정한다 아니고 도시군 계획조례. 해서 기억 X네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법. 에서 맞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맞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요, 자, 그럼 녹간 농자는 전부 다 4층 이하 제한 받으니까 5층이 허용 안 됩니다. 해서 4층 이하에서 리얼도 X입니다. 틀린 것은 기획과 리얼, 맞는 것은 이용과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질문 보십니다. 관리 지역의 취락 정비, 녹간 농자의 취락 정비가 뭡니까? 바로 자연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이죠. 그래서 1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결정은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해서 도시계획의 자문 중에서 정한다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챙겨보십시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10장 이제 용도구역편의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용도구역의 지적 문제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이제 답은 1번 맞네요. 2번 근데 도시자연공원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하죠. 그래서 국장이 아닙니다. 2번 X네요. 자, 우리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지정에 관한 따로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돼서 도시공원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이제 맞고요. 4번 보시면 시가와 도정구역은요, 원래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또 원칙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해양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5번 더 맞고요. 자, 기타 질문 보십니다. 밑에 1번. 시가와 조정에서의 시가와 유보 기한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데 그 기한 최소 5에서 20년 사이로 결정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2번 또 맞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따로 정하지 아니고 도시 유보기한 5에서 10년 결정한 것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C자가 빠졌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 딱 결정이 딱 되어지만 그 5에서 20년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자동 시효 해제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가지고 항상 실효 해제나면 항상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실효 해제로 간주가 딱 되어지고 또 실효 해제나면 그 사실은 항상 또 따로 고시를 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 해제는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날 다음 날. 그래서 유보기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낸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국방상, 보안상 관련되어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개발 제한 구역밖에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목적은 없습니다. 시가는 개발을 잠시만 유보시켜서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라는 말이고, 개발을 억제하는 제한 지역에서 국방부 시설을 넣으시겠죠. 그러니까 국방 딱 나면요, 개발 제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은 시도지사 등이 결정하지만 그 결정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6번도 당연히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문제,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네요. 자, 일단은 그 결정은 시도지사가 한다가 원칙이야.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목적이 뭐냐?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막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만 개발을 유보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2번 그 어디 나와 있고 유보기한은 정할 때 5에서 20년 정합니다. 그래서 되고요. 4번 보시면 그 안에서 개발 기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유보기한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 자동 효력을 상실한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항상 실효, 해제라는 것은 별도의 고시를 한다라는 특징이지 하지 않는다. 별도 고시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련 질문입니다. 1번 시가 조정안에서는요 유보기한 내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도 중앙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을 삼을 수 있다. 지방은 제한도 못해요. 그런데 중앙기관의 장들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요청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사실 못한다고 원칙입니다. 근데 그 아닌 모든 행위 가운데서 법에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민간 전부 다 허가 대상 행위로서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 없이는 일절 못합니다. 허가 없이는 계집도 못 지어요. 그래서 1번 질문 X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요 민간은 제한도 못합니다. 중앙장애의 어떤 요청을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인정을 삼을 수 있다. 민간은 제한도 못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요 민간 제한 삼을 수 있다. 민간 제한도 못한다 하시고 2번 X다 보면 됩니다. 또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도 법에 정해진 몇 가지 법적 행위에 대해서 허가받으면 할 수가 있다. 해서 신축은 안 되고요. 주택 건물의 100 이하의 정축, 그 다음에 종교시설 200%까지의 정축 등도 기존 건물은 개축과 저축과 대손 등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허가 없이는 일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고요.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11번 테마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딱 나오면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은 딸랑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걸 아십시오. 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이때는 시장, 군수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니고 시장, 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 시군 다 예반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1번 X. 2번입니다. 자, 시도지사는요, 도시 자연공원 등이 해제가 딱 되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요, 뭡니까? 정비 사업과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 경과되어진 장소, 정책에 끝나고 10년. 그다음에 녹지가 주상공원이 되었다 30만 이상인 지역들, 또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되었는데 면적이 30만 이상 될 때만 하여야 한다. 그 위에 있죠? 요 꼭 봐주세요. 요 외에는 전부 다 하여야 된다 없어요.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면 다 맞다 보면 됩니다. 근데 개발을 억제하면 할 수도 없어요. 개발이 완화되었다, 할 수 있다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개발을 못하게 더 억제했다면 지정할 수 없다 보면 됩니다. 좋아지면 할 수 있다. 또 어떤 곳은 해야 된다.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자, 3번 질문 보십니다. 개발 제한이 해제되었다 할 때 구역 지정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제한받은 곳이 풀어졌죠. 정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은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역과 계획 수립 다 도시군 관리 기구로 모든 일반권자가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택지개발 사업 완료 10년 경과되어진 장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다면 X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다 보시고요. 6번입니다. 자, 5년 되었다. 수립을 하여야 된다. 아니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야 된다. 의무 대상 지역은 10년 지나야 10년. 그래서 6번도 X입니다. 7번 녹지에서 주상공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30만 이상이다. 지정할 수 있다. X죠. 하여야 한다. 의무 대상 지역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개념을 파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8번 20만이다. 할 수 있죠. 하여야 된다. 의무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취락지구 용도지구에도 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뭔가 저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X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30만이다. 해도 할 수 있지. 하여야 된다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표 속에서 두 번째 칸 의무적 대상 지역 반드시 이 지역만 하여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자, 48페이지 갑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보시면요. 지구단위 계획 설명의 조건에서 무엇이냐입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이번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 1km 안에 있는 장소에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요것도 이 문장이 X인데 X인 이유가 뭐냐? 3개 이상의 노선 1km 안에 위치한다. 그것이 틀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나 몰라도 하여야 한다는 아니야. 그래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있던 그 3가지 장소 외에는 하여야 된다. 의무습니다. 그래서 요 의무적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 표현이 2번이 X인 것입니다.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답은 2번은 X입니다. 만약 이 표현이요, 지금 할 수 있다 하면 요것도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것이 X인 것이다 해서 해설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할 수 있다 되죠. 할 수 있다. 하지만요. 하야하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문이 X인 것입니다. 이게 의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시도지사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4번에 모든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맞습니다. 다만 환시 계획만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고요. 자, 5번에 택지개발지구 끝나고 나서 10년 지났다 할 땐 지정을 하여야 한다. 대상 의무적 지정이죠. 5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분해야 됩니다. 오른편 기타 질문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하던 사업이 끝났다 하는요, 할 수 있다는 몰라도 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인 것이죠. 자, 자연녹지가에서 있는 걸린 공원이 해제되었다. 30만 이상일 때 하야 한다. 10만이면 할 수 있다죠. 하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자, 대지조성 사업치고도 구역지정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X. 자, 지구 단위 객구역은 도시가 아닌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5번에 생산관리에서 정해져 있는 주개발, 주거개발은요, 그렇죠? 주거개발지정지구, 주거개발지정지구. 주거개발지정지구는요, 보시면 계획관리 안에 있을 때 안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지정지구는요, 이때는 계획관리, 또 생산관리, 그다음에 농림시계 다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관광휴양, 요 개발지정지구는 도시가 아니면 다 정할 수 있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받아오고자 할 때는요, 요 장소 안에 있을 때 한다. 그러니까 산업이 계획,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생산관리에 위치되어진 주개발의 생산관리에도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받아올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보시면 이제 바로 X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 외 장소 일대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대체하기 위한 목적 일대는요, 규모, 면적, 위치 제한받지 않고 일절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6번 질문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51페이지 갑니다. 51페이지. 계획 나왔네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죠. 다 포함 사항이 참 많지만 뭡니까? 기반 시설 배치 규모하고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지 않은 필수 포함을 하여야 한다. 필수 포함 사항이죠. 그래서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필수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중에서는요, 2번이 아니죠. 어딥니까? 저기 4번만 필수 포함 사항, 건근용 필수 포함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4번만 맞네요. 자, 그 밑에 기타 질문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시장 군수가 이번에서는 직접 결정하죠.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아니다. 해서 X가 되겠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요, 용도 지구들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옆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발을 산업 개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은요,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것은 두 가지죠. 교통 처리계획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종 일반적으로 준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용도지구 지역도 대통령령 내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52페이지입니다. 역시 이 계획을 통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전부 안 되겠죠. 국토계획법에 있는 바로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 있는 조항 중에서 이제 대지 도로 관계하고요, 도로 조경 설치 조항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 도로 관계하고 공개 공지하고 높이 제한, 그다음에 주장 완화할 수 있다 해서 건건용 조대 공의 부에 대해서만 완화할 수 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조경, 접도 관계, 공개 공지, 높이 제한과 주장, 이것만 완화할 수 있죠. 이거는 완화 못 합니다. 해서 자, 건형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높이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주장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 2번입니다. 도시 안에서 한옥 보존 필요할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장을 아예 100% 빵프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까지 다 완화해서 착오 설치를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체크만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지문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어떤 용도 지역이든 무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행하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면 못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안 된다면 상업적으로 목욕탕 될 수 없다. 해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이번입니다.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번 질문 시도 정한다. X가 되겠습니다. 또 보시고 3번 사항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요.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아니죠. 작성해서 고시를 했을 때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결정 고시가 들어간다 본다. 그래서 고시가 빠져 있죠. 그래서 실시계획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을 해야지만 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가 딱 되어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그래서 그 말이 빠졌기 때문에 고시가 빠졌으니까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할 때 건폐율은요 곱하기 150%까지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요 규정은 아시죠? 그래서 건폐율은 15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입니다. 1번 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요, 우리 기반시설 설치할 때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시 공원 안에 설치하는 바로 점령허가 대상 기반시설. 이것은요, 따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 안 해도 설치하는 시설 참 많이 있다. 이걸 아시고요. 그런 게 딱 나오면 맞다 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자, 이번에 공동구 엄청난 비용이 투입됩니다. 설치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번 점 맞습니다. 3번. 자, 우리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요, 관계 특방주군이 모여서 협약체 결정을 통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협약이 안 될 때 같은 도 내에 있으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번 맞고요. 4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설치 결정이 딱 되었다. 시설 결정이 딱 되어도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20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자동 실효가 딱 되어지죠. 그래서 20년 되는 날 항상 효력 상실, 실효 또 해제나면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꼭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다음 날 빠졌죠. 그래서 4번 점은 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4번 X고요. 5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점은 용어 중에 맞습니다. 자, 기타 지문 1번 보시면 도시 지역에 장례식장 등을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표현. 왼쪽에 보시면 여기 표에 첫 번째 칸이 나와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 안 해도 설치하는 것도 참 많이 있다. 이 점을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자, 도시군 계획실에 실효 나오면 20년 그 다음 날 꼭 나와야 됩니다. 10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동구 설치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요. 지체 없이 수용할 시설 종류와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 당신들 와서 설치해라 이렇게 통지를 딱 해주지 따로 널리 공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설치 업무 대상자한테 통지만 딱딱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점은 공시 따로 안 합니다. X가 되겠습니다. 또 4번 가시면 공동구 점용인자가 자기들 파던 그 상수도 또 뭐 정리를 옮겨왔어요. 그러면 그 종전에 있는 그쪽 토지를 다시 원상복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수도 파이프를 옮겨왔다. 그 비워놓고 있으면 안 되죠. 원상복구 회복을 해서 회복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4번 맞는 말 되겠습니다. 공동구에 집어넣었으면 종전에 있던 그 위치는 원상복구해라 할 겁니다. 그래서 4번 점 맞고요. 5번 보시면 공동구 설치가 포함이 되는 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공동구 점용자한테 돈 내라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6번입니다. 공동구 관리자 누구죠? 특광시군이자죠. 그러면 이제 1년 범위 내에서 점검 받는데 특히 정기 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 또 정밀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정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6번도 맞다. 이렇게 다 나왔던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편이 또 나옵니다. 해서 57페이지 가보시면 자, 1번 보십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등한 사업 말한다 해서 1번 질문 잘 나오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이 보시면 필요할 때 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어지면 분할되어진 그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더라죠. 그래서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이 모든 사업의 시행자들은요, 그 필요한 토지는 강제 수용을 다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요. 또 필요할 때 인접 토지, 그 시설 부지는 수용하고 옆에 땅은 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자 결정 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죠.
실시계획까지 작성되어서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따가서야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했습니다. 4번 질문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 사업에 보통 보시면요, 모든 사업에서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 인정 시점은 착수 계획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 사업 인정으로 봐서 이때부터 수용을 할 수 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각종 어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요, 조건 달고 인가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에다 이행 담보주로서 이행 보증금 예치할 때는요, 민간 시행자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4번만 X인 것이죠. 자, 기타 지문을 또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어의 보시고요. 2번 가볼게요. 자, 우리 원칙적인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요, 해당 도시에 장애한다가 원칙에서 특광시장 군수가 해당 사업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인데 걸쳐 있으면 협의를 한다. 근데 그 시행자 지정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 또는 장관이 정해준다랍니다. 또 이렇게 하든지 또는요, 국장과토가 직접 사업 시행을 들어갈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지정받아 시행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시의 장들이 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왔네요. 같은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와군에 걸쳐서 사업을 할 때는요, 시행자 결정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다 하면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질문도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둘 이상의 구역에 걸쳐서 사업 시행할 때 지정자 협상이 안 될 때 도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시도에 걸치면 국토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지정해준다. 4번 질문 또 나왔죠? 해서 보십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도지사나 또 장관 또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를 가볼까요? 자, 요 시설 사업 문제인데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정층이 할 수도 있고 행정층이 아닌 자한테도 시행자 정해서 시행토록 할 수 있죠. 1번쯤은 제방공사 등을 많이 정해서 사업 시행토록 합니다. 맞습니다. 자, 기반시설 등 설치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다. 예,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또 분할 시행되지만 분할되어진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또 맞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X죠. 이 행정청이 아니면 그 사람은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를 상대로 행심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X가 된다 보시고요. 자, 필요할 때 옆에 있는 타인 토지에 대해서 출입, 또 방해물 제거, 또 일시 사용 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 5번 질문 또 맞습니다. 보시고 6번 문제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요, 원래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에 한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 또 소유자 2분의 1 동의 아닙니까? 근데 공공사업 시행자는 그런 동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토지공사는 토지 면적의 소유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이 맞고요. 자, 7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인정을 본다. 아니죠. 실시 계획 단계까지 가서 실시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인정을 본다 했습니다. 7번 맞고요. 지금 X죠. 자, 또 8번에 항상 조건 달고 인가할 수 있다. 문제였고 9번 가보시면 국토장관이 정한 시행자는요,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장관 지정해준 자에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9번 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일 변경할 때는요, 널리 공람하지 않고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지문도 맞는 표현이고, 자, 사업구역의 경계 변경이 없다는 가운데에서 연면적 10% 내에서 변경은 일단요, 경면상으로 봅니다. 근데 사업구역의 위치가 바뀌었다 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의 경계 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건물 연면적 10% 미만 변경은 경면상으로서 변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역의 경계 변경이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11번 보시고요. 자, 12번에 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 조치가 쭉 나왔네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